자, 신강, 신약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신강, 신약론은 앞에서 제가 격국을 따질 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격국에서 신강, 신약은 논할 때 예컨대 재성, 그다음에 관살, 식신상관 왔을 때는 전부 뭐가 있어죠? 내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약해도 되는 게 인성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인성은 나를 생애지로 오는 거니까 내가 좀 약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내가 관살에 그걸 받거나 내가 재성을 위해서 그걸 하거나 또는 내가 내 자식들, 즉 식상에게 내 기운을 설기시켜주거나 이러려면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힘이 있어야만 모든 게 이런 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게 뭐 제다신약이니 제다신약은 뭐예요?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재물은 많은데 내가 신약해서 다 놓치는 거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내가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제다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신강하냐 또는 신약하냐 또는 신왕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논인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신강 신약론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신강 신약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일주가 왕성하고 강력한 것을 구분하여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일간 위주로 보죠. 자, 이게 신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일간, 즉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 사주에 있어서 주인공을 말한다. 그럼 이게 강하려면 뭐예요? 이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히 일지나 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천간은 하늘에서 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받아야 된다. 지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없으면 지장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강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의 조건으로 제가 앞에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를 본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월에 등령을 했냐. 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월의 월지는 뭐죠? 등령이잖아요. 자, 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얻었느냐. 나무가 봄에 태어나고 화가 여름에 태어나고 금이 가을에 태어나고 수가 겨울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지지에 이게 있느냐라고 해서 등령을 했냐. 등령이 한 50% 먹고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등령을 하면 힘이 있겠죠. 제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영웅은 뭐 어려운 상황에서 영웅이 만들어지지만 때를 잘 태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가 등령을 했냐고 보고 두 번째가 득지를 했냐고 했어요. 득지. 자, 여기에 뿌리를 내릴 만한 게 있느냐. 뿌리를 내리는 게 뭐예요? 같은 오행이거나 예컨대 간목이 인이 있거나 그러면 되겠죠. 같은 목이니까요. 또는 갑자에 있다든지 이 뭐야 수생목으로 생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득지라고 하고 세 번째가 득세. 세력을 얻었느냐. 세력이라고 얻은 것은 뭐냐면 이것과 자 등령과 득지 이거 말고 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게 있느냐. 나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생해주는 뭐가 있다? 인성은 뭐다? 나를 생해준다. 어머니는 나를 생해주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비경과 겁재가 있죠. 이건 뭐죠?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 돌부자를 써서 또는 뭐 돌방자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등령을 했느냐, 득지를 했느냐, 득세를 했느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가지고 논한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강,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는 중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화를 한다. 조화를 시키는 거. 사주에 있어서 또는 뭐다? 균형을 맞추는 거. 일간과 다른 거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중화가 되어 있다, 조화가 되어 있다, 뭐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중화라는 말 쓰니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주변과의 관계가 잘 균형 있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평범하고 편안한 사주가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럴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신강은 신왕이라고도 하는데, 자, 신강과 신왕은 또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종강, 종왕. 설명 드렸었죠. 종왕. 차이가 뭐라고 했죠? 종강은 어머니가 강하게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인성으로 생을 받을 때 이게 종강이고, 인성으로만 뭉쳐있는 거, 종왕은 이제 종격에서 했을 때 왕은 뭐죠? 비견급제가 많은 거, 즉 형제 주변 형제자매가 많은 게 이게 종왕이라고 했어요.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강하게 나를 키우니까 인성.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신강, 신왕 이것도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자,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어쨌든 신강은 사주팔자에서 일간 힘이 강한 것을 말한다. 일간의 힘이 강한 것이겠죠. 신약은 반대로 일간의 힘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강, 신약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근, 투간, 투출, 월령, 득령, 득지, 득시, 득세 다 이런 건데 이런 말을 밑에서 배울 거예요.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밑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게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통근이라고 하죠. 통근. 통하고 있다. 뿌리가 통하고 있다. 밑에 뿌리와 통하고 있다. 이게 통근이고요. 투간은 뭐예요? 이 지지가 있는 게 천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투간되는 거. 한 천간으로 올라가 있는 거. 투출 마찬가지고요. 원령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밑에서 이제 볼 거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신강 및 신약의 판단은 이상의 여러 표준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실제상 구별하게 곤란한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주를 놓고도 이게 신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이 보는 관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숫자화로 계량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감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뭐 이런 걸 대충 보면 되겠죠. 그래도 대충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사주 팔자 중에 일주를 생조하는 생조하는 육신과 극해. 생조는 나를 도와주는 거고 극해는 뭐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니까 싫겠죠. 누설은 뭐예요? 나를 내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해서 그 다과 나를 생조해 주는 게 맞냐, 나를 극하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내 기운을 빼가는 게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강신약을 판단하되 중점은 월령에 된다. 아까 제가 월령에 50% 이상 든다고 그랬잖아. 월령 태어난 제철에 태어난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또 천간보다 지지의 육신이 그 작용력이 강하다. 앞에서 지지의 지지가 몇 배 천간보다 몇 배 힘이 강하다? 3배 정도 힘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3배. 그렇죠? 그래서 지지의 그 전격에서도 그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나 같은 오행인 부가 있다. 도와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적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게 지지의 하나가 천간의 3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천간에 같은 게 3개 떠 있어 버리면 이거는 다른 걸로 따라가기 쉽지 않죠. 이 3개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8글자 중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른 세력이었을 때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하나 또는 2개. 근데 3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내 자신이 있는데 나도 내 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때 이 지지의 육신이 천간보다 3배 정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도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또 뭐가 있냐면 지지는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나무가 뭐죠? 해묘미죠. 해묘미 이렇게 구성돼서 세묘미 삼합이 목국으로 되면 목이 묘 하나 했을 때보다 작용력이 훨씬 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화는 뭐가 있어요? 인호술 또는 금은 사유축, 수는 신자진 이런 거 있잖아요. 삼합. 그 다음에 육합도 있죠. 우리가 뭐 사신합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합 뭐 이런 것에서 다 오행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작용력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어떤 신강, 신약을 논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출생월이 일주가 왕성한 달인가 아닌가 잡힌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월령이에요, 월령. 자, 월령. 즉, 월령의 일주의 오행이 왕성해지는 달인가, 쇠약해지는 달인가 관찰한다. 예컨대, 일간이 갑일이면 뭐예요? 봄이죠. 그래서 일간이 갑목이면 월지가 뭐가 오는 게 좋겠죠? 인묘진 뭐예요? 봄이죠. 예컨대 병화면 사오미, 그 다음에 병화, 금이면 신유술, 신월달, 유월달, 수월달, 그 다음에 임수다, 경금이고, 그 다음에 임수다, 그러면 해자축이겠죠. 해, 자, 축, 축. 그래서 해월, 자월, 추월 이런 식으로 그 제때 태어날 때가 우리가 이거를 왕성한 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오행이 왕성해지는 달인가 쇠약해지는 달인가 본다. 근데 이 갑목이 만약에 신유수월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갑목이 이 신유수월에 태어났어요. 금에. 그러면은 어때? 금금목으로 나를 치잖아요. 나를 극하죠. 그러면 내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겠죠. 그래서 목이 신유수월에 태어났으면 약해지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임묘진에 태어나는 거, 봄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고, 사오미 때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해자축보다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뭐가요? 굉장히 조열한 느낌이죠. 뜨거운 사막에 나무왕으로 써있다. 뭐예요? 조열하죠.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가 필요하다. 앞에서 나왔죠. 수가 필요하다. 어떤 격곡보다도 조우가 더 중요하다. 용신보다도 조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조우는 결국은 뭐다? 월령이라고 하는 거죠. 월령 태어난 달이에요. 자, 갑목이 겨울에 해자축에 태어났어요. 어때요? 그냥 쉽게 해자축에 태어났으니까 수생목 되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자축은 뭐예요? 얼어있는 겨울이에요. 그럼 물이 얼어있기 때문에 갑목의 일주의 해자축인데 뭐가 있으면 돼요? 위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서 또는 열에 의해서 얼음물이 녹아 있어야 그 물이 나무를 생할 수 있는 건데 얼음은 나무에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잡히는 게 뭐예요? 저우예요. 아까 갑목이 사오미 여름에 태어났는데 더워 죽겠어요. 나무가 메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 뭐가 와요? 소나기가 와야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천간에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나무가 견디는 수 있죠. 더위로부터.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신유술에 태어나면 뭐예요? 나무가 장작패지겠죠. 장작. 도끼가 와서 나를 찌그러 오니까. 이럴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때도 화가 있으면 좋겠죠. 화극금으로 이걸 눌러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철이 태어났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이 뭔데, 예컨대 갑목 일주가 무슨 월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먼저 이걸 적고 월을 먼저 보면 사주 절반을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월령을 본다. 그렇죠? 왕성한 이걸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가 생조되면 신강이고 일주가 극해되면 신약이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갑목이 신유술이면 금금목으로 극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약해지겠죠. 해자축 수생목이니까 도와주고 생조해주죠.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다? 얼어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주가 생조된다 하면 일주의 오행과 동기. 일주의 오행과 동기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같은 비견겁제라는 거예요. 비견겁제. 예컨대 갑목이 지지에 뭐가 있어요? 인월이 있다. 또는 묘가 있다. 그럼 뭐야? 이건 전부 같은 오행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견 겁제가 있거나 두 번째 인성이 있거나 인성이 있거나 그러면 되겠죠. 상생하는 오행, 즉 인수, 편인. 자, 인수예요. 인수. 자, 생조해 주는 거예요. 생조는 인수, 편인 다 두 개 다 인성이죠. 비견, 겁제, 비겁. 자, 이해하겠어요? 자, 인성. 일간을 생해 주는 거는 뭐예요? 인성이고 이거 그림 많이 봤죠? 비견, 겁제는 도와주는 거였어요. 도와주는 거 이거는 생. 그래서 비견이고 양인도 뭐예요? 실은 나와 같은 오행인 거예요. 그걸 만나는 건다. 반대로 극하는 거다. 극해 된다고 하면은 일주 오행과 상반되는 오행, 정관, 평관, 정제, 편제죠. 자,
이건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걸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하는 게 재성이죠. 여기는 전부 나를 생겨주는 거고, 자, 나를 그거 하는 거 뭐예요? 나를 그거 하는 거는 관과 살이죠. 편관. 그 다음에 내 기운을 빼가는 거, 설계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식신과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인성과 비겁은 나를 도와주는 쪽에 속하고, 관이나 살, 재성과 식상 이런 거는 내 기운을 쓴다는 거죠. 내 힘을 쓴다는 거죠. 나를 누르건 내가 기운을 빼주건 어쨌든 이런 거는 내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간에게 있어서 내가 강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기운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 많아야 내가 강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기운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일주에 오행을 누출시키는 오행 식신상관 역시 기운이 누출돼서 일주가 약해진다.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일주가 지지의 12운성의 장생, 걸록, 제왕을 만나면 득기하였다라고 강해지고 병사절 등을 만나면 실기하였다 약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양일간만 해당되고 음일간은 적용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12운성 배웠죠. 12운성. 자, 우리가 12운성에 사람의 인생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인생에. 자, 그러면 DBS도 12운성을 한번 더 확인할 텐데 우리가 12운성에서 배울 때 뭐 했었죠? 제일 처음에 끊어져 버리는 거. 절, 태, 양, 생, 역, 대. 자, 절태양생, 역대. 그 다음에 녹, 왕, 쇠병, 사, 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부터 보통 배웠죠. 예컨대 병화가 간목이면 생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2운성에 자 병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들이 여기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따라서 이게 뭐냐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병화에게 간목은 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목에게 예컨대 신금이다. 이건 뭐예요? 갑신절이에요. 절, 생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일간과 각각의 지지에서 이거를 전부 이게 따져보면 이게 뭐고 요게 뭐고 요게 뭐고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요거 12운성을 보면 여기에 밑에 지지가 뭐냐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녹이 뭐예요?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음양오행이 같은 오행 즉 비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은 뭐죠? 오명이 달라요. 겁재했어요. 그렇죠? 자, 녹왕은 녹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고 제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굉장히 센 거죠. 생도 괜찮아요. 내가 태어나고 목욕하고 내가 관대를 차고 이렇게 근데 특히 녹왕이 가장 좋겠죠. 세병 3회부터도 세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내가 퇴직을 했지만 왕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쇠해지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병들고 죽고 묘 무덤에 묻히고 절 끊어져 버리고 이생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제 잉태를 하죠. 이거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잉태를 하고 내가 뱃속에서 자라고 내가 태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병사절 여기 보면 병사절 만나면 이거 뭐예요? 병사묘 절 이런 거 만나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병에 걸려서 골골골 하다가 죽고 묻히고 끊어지고 이건 내가 힘이 정말 약해질 때죠. 인성으로 보면 그리고 강한 거 뭐죠? 장생 생도 괜찮다고 그랬죠. 생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녹 왕 이런 것들 만나면 뭐예요? 장생 걸록 제왕 등을 만나면 이런 쪽은 그래도 강하다는 얘기죠. 내가 가장 왕성하게 생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녹, 왕 이때 제일 전성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강하고 이럴 때는 약하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일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지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사주를 보면 예컨대 제 명식을 갖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주를 썼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병화일주고 병화일주고 오는 제왕, 미는 쇠, 신은 병, 이는 생이거든요. 그래서 제왕은 겁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오미 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오미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왕 세 왕세 병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생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명식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걸로 보면 여러분들 만세력을 보게 되면 이 병화일주가 되죠. 병화일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 오는 뭐냐면 제왕에 해당되고 여기 써있죠. 왕이라고. 미는 쇠라고 쓰여있어요. 그 다음에 신은 병이라고 쓰여있죠. 이는 생이라고 쓰여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밑에 말하는 12운상이에요. 12운상.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만세력은 뭐 원광 만세력을 받으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그 전에 8만원짜리 주고 산 건데 지금은 가격이 싸지긴 했어도 무료인 원광 만세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에서 원광 만세력 검색하시면 뜨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